자, 드디어 목표치 달성으로 잠시 후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생방 중에 한 남자. 아이 형님들, 제가 언제 방송하면서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슈퍼챗들 준비해 두시고 잠시 후 뵙죠. 니들 뭐야? 무서워? 그럼 당신한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범죄자를 응징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더니 촬영을 방해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생방 시작할까? 이 새끼가 죽고 싶어! 진짜 죽일 자신은 있고? 의문의 남자는 범죄자를 차로 데리고 가는데 근데 아까 그곳엔 왜 온 거예요? 작품에 쓸 재료 좀 구하느라고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죠. 화가구나. 제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아요. 제가 작업할 몸에 상처 있는 게 싫어서요. 아, 다 왔네. 저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 아니잖아. 정신을 차려보니 범죄자는 포박당해 있었고요.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려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원래 사람을 죽여요. 하얀 캔버스에 쓸 미술 재료가 되고 맙니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이제는 죽음에게 빠르게 달려가며 총을 짚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 설마 죽음도 죽는 걸까요? 이제도 죽으려던 그때 무슨 문제 있어? 모두 당신이 계획한 거지. 뭘? 박태호와 연결된 죽음들 왜 지수까지 죽게 한 거야? 아무리 당신이 신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지수의 죽음 때문에 분노한 이제 웃어? 저번에도 말했듯이 난 신이 아니야. 이 모습은 그저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 취한 형상일 뿐. 죽음은 모습을 바꾸며 이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수야. 눈 똑바로 뜨고 대들 땐 언제고 왜 시선을 피해? 제발 그만해.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지수는 나 때문에. 이 여잔 그날 그 장소에서 죽을 운명이었어. 원래 지수는 박태호 그놈한테 죽을 운명이었다고? 지수의 죽음과 박태우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 바라던 바야. 여전히 빨리 죽고 싶어? 아니, 빨리 죽이고 싶어 그 개자식을. 내가 말했지. 네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개입하게 될 거라고. 넌 내가 만든 룰을 깨고 나를 이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죽음이 만들어 놓은 룰을 깨서라도 이기고 싶은 이제. 아까운 총알 낭비할 순 없지. 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생한 인물은 뭐지? 이 피는? 이 남자는 또 누구지?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기억을 통해 알게 된 건 규철은 죽은 여인의 모습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는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인간 내면의 잔혹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며 이런 끔찍한 연쇄 살인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죠.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창원 호수공원에서 토막살해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며 죽은 15명은 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인형을 보자 지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박태우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지수 작가? 죽은 모습이 꼭 마리오네트 같네. 그는 다짐합니다. 악마를 죽여주마. 이제는 차량 사고가 났었던 당시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말했던 이야기처럼 전 7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이 모델 남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 죽기 전 제 진짜 이름은 최이재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 정말로 최이재야. 악몽 같은 기억. 아버지가 아시면 날 대표 자리에서 빼겠지? 그럼 안 되는데. 그니까 이거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이제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했다고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분노했던 거였죠. 이지수 작가? 죽은 모습이 꼭 마리오네트 같네. 태우를 죽이기 위해 회사까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원들 강연에 있으니까 참석해서 사기 좀 올려. 예, 알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지금 이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 성공한 CEO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21%의 CEO가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태우 대표님, 테스트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사이코패스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를 대중들 앞에서 받게 되는 박태우. 대표님, 사진 속의 웃는 얼굴은 몇 개인가요? 세 개입니다. 그 사이 이제는 어떻게 태우에게 복수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우선 박태우 집부터 찾자. 마침 작품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네.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님이요. 이제는 태우를 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릅니다. 이 그림은 5명의 피를 연결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선들은 그들의 죽음이 신에 의해 연결된 걸 표현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신은 작가님 자신이겠군요. 대표님은 제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팔아서라도 태우의 집을 알아낼 생각이었죠. 대표님, 이 그림을 판다면 어디에 두실 생각이죠? 저희 집이죠. 팔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죠. 이제 미사를 마치기 전에 고 박진태 요한 대표의 아버님이자 태강그룹 회장이신 박진석 베드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죽은 동생 박진태만 언급하는 아버지를 차갑게 지켜보는 박태우. 우리 어렸을 때 일 봐주는 분이 가끔 아기를 데리고 왔던 거 기억나? 나 사실 다 봤었어. 사실 진태는 형 태우가 어릴 적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시끄러. 다행히 살았지만 수술도 하고 굉장히 위험했었잖아. 이 사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었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었구나. 진태는 저와 제 처에게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자신 안중에도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태우는 약을 먹고는 과속을 합니다. 그걸 안지영과 함께 있던 형사가 보고 추적합니다. 선생님, 과속을 심하게 하셨네요. 신분증 먼저 주시고 보시죠. 음주 다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십니까? 딱지 끊겠습니다. 태우가 음주가 아닌 건 확인했지만 약을 한 것 같아 더 조사를 하려는데
아이씨, 일 키우지 말고 적당히 해. 저 사람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야. 그게 뭔 상관인데요? 예, 김남일 청장님. 청장의 지시로 오히려 태우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예. 야, 너 옷 벗고 싶어? 바쁜 분인가 빨리 사과 보내드려. 태우는 감히 자신을 건드린 형사를 곱게 보낼 생각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싫은데. 난 당신처럼 눈치껏 권력에 빌붙어 서는 사람들이 좋아요.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놈들. 집에 도착하니 이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에 발을 올려놓자 참을 수가 없었죠. 이 새끼가 이게... 이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태우는 총을 꺼내 이재를 조준하는데 이런,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저지 곤란하게 이씨. 뭐야 이씨. 너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이제는 태우에 대해 모든 걸 알고선 미리 방탄조끼까지 준비를 해왔던 거죠. 오늘 밤 널 위한 이벤트가 아주 많으니까. 드디어 이재의 복수가 시작되는 걸까요? 작업실에 도착해 태우를 갈기갈기 찢을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재는 잠시 있다 깨어나 보니 오히려 본인이 결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어떻게 사이코패스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들려줍니다. 진짜 이런 놀이터가 있었을 줄이야.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네, 그때 사고를 낸 인물은 박태우였습니다. 날 보며 헤어나던 그 눈빛을, 그때 그 전율을 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 이재.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데 내가 말했지. 넌 날 이길 수 없어. 태우는 그와 대면하며 꽤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죽인 박진태. 내가 박진태 죽인 거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네 동생 박진태였으니까. 이제는 뭔가 다음 계획이 있는 듯 죽음을 비웃습니다. 일부러 죽임을 당한 거였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복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박태우,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벌 받는 놈이 벌을 준다? 네가 만든 룰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넌 언제쯤 깨달을까? 죽음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그의 다음 환생은 저 남자를 쫓고 있는 건가? 그만 좀 쫓아와, 이 짭새 새끼야! 짭새? 바로 안지영 형사였습니다. 너 오늘 내가 죽인다. 잠깐 선배, 아까 도망치던 거예요? 아니 그게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경찰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흉악범들을 체포하던 도중 순직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같은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다. 지영이 경찰이 되어 남편처럼 죽게 될까봐 염려하는 어머니.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저 자식은 꼭 중요한 순간에 몸을 사려요. 저놈이랑 출동했을 땐 그냥 한 명 없다고 생각해.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로 살아남게 되죠. 나에게 남은 건 보신주의자라는 동료들의 냉랭한 시선뿐이었다. 저기요. 너 옷 벗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결국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쌓여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안 형사는 한 남자를 보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김지영, 오랜만이네. 뭐야 너? 칼 가지고 노는 게 적성에 맞나 봐. 이젠 대놓고 칼춤을 추시네. 너도 이 새끼가. 몸을 사리던 그는 이재 덕분에 완전히 달라지죠. 네, 형사입니다. 눈 착하게 떠.
범죄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영상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동료 형사들까지 보게 됩니다. 저놈 저기 안지영이 닮았네? 안영사는 이미 연쇄살인범 정규철의 작업실을 향하고 있었고 선배가 연쇄살인마 용의자 집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동 중입니다. 태우는 새로운 작업실에서 가지고 올 새 먹잇감을 정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지. 선배, 이렇게 영장 없이 막 남의 집 들어오러 오면 큰일 나요. 괜찮아. 이제 주인 없는 집이야. 작업실에 도착한 안영사는 비밀 방을 열더니 모니터 앞을 향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USB에 옮기곤 컴퓨터에 있는 영상은 삭제를 하죠. 이걸 후배가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잠시 후 팀장이 돌아와 안영사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곤 표정이 썩기 시작하죠. 불 꺼보시죠. 본인이 팀장인데 그리고 현장 조사를 마치곤 팀장은 그를 따로 부릅니다. 야, 내 형사의 촉으로 너 안지영 아니지? 어떻게? 내 눈 똑바로 봐! 너 이 새끼 신 받았냐? 막 작두도 막 타고 그래? 아 왜 썼다? 그거 봐. 너도 하니까 되잖아. 현장 통제 중에 마주친 차량에는 태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님이시죠? 아 예. 좋아요.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놈들. 아 기억나시죠? 그는 뼈를 때리다 못해 영혼이 탈탈 털리는 멘트를 날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 말을 저한테 왜?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이 근처는 오지 마시라고요. 태우는 이 분노와 수치를 참을 수 없었죠. 먼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대표님. 근데 안지영 형사 있잖아. 이 새끼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형사님. 오늘 밤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돌아오니 정규철 사건 해결 덕분에 팀장은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영사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죠. 어이구 사랑스러워라. 그런데 이때 저 봤어요. 선배가 정규철 방에서 영상 옮기고 지우는 거. 그 영상 뭐였어요? 정규철 죽인 범인의 영상. 박태우 그놈 꼭 벌받게 할 거다. 안영사는 이곳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자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조사를 받으시는 거야? 선생님, 말씀하셔야 가실 수 있어요. 차마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볼 뿐이었죠. 하필 왜 이곳에서? 이제 모든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 책상에 우편물이 보였죠. 아버지는 지수를 죽인 교통사고 운전자가 태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제 뒷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 부모니까 안다. 그러자는 사람한테까지. 그래서 그 어린 날 외국에 보내놓고 그렇게 감시하도록 시킨 거였어요? 제가 창피했어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는 섬뜩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왕족들에게 피를 나는 형제란 죽여서라도 이겨야 하는 경쟁자였죠. 그게 아버지여도요. 태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데 성당에 돌아와서는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중얼거립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오늘도 내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심판자이며 구원자라던 당신은 역시나 허상에 불과했군요. 앞으로 심판도 구원도 당신이 아닌 내가 합니다. 이때 방송국에서 걸려온 전화. 저희 방송국에 안지영 형사로부터 정규철이 살해당하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는 건 안지영 형사였죠. 안지영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고맙네. 우리 일단 잠깐 만나죠. 장소는 제가 보내드리죠. 아니지.
만나자고 한 놈이 오는 게 국룰 아닌가? 팀장은 안영사를 보며 흐뭇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아이 저놈 저거 12년 동안 안 한 일이 이번 주에 휘몰아서 하네. 겁나 찝찝해. 청장이 연락을 받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역시 알아보죠. 청장이 마련한 자리에는 이미 태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얘기 나누십시오, 대변인.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눈 감고 침묵하면 매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안영사가 이런 조건에 넘어갈 리 없었죠.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뭐야?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데 착각하는 놈한테 넌 겨우 미친 개또라이 새끼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안영사가 나오기 전 남은 형사들에게 수상한 문자가 도착하는데 그는 박태우가 정규철을 살해한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죠. 속보입니다.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가 자신이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다며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습니다. 전 납치를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디론가 끌려갔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태강그룹 박태우의 권력.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규철의 살인 행각을 멈추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은 여기까지만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저희 쪽에선 무혐의 처리하기로 얘기 끝냈습니다. 박태우는 무죄다! 무죄다! 우리 당원들은 모두 박태우 대표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안영사 때문에 승진할 줄 알았던 팀장은 오히려 옷을 벗게 될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놈들 잘해보려다. 두 놈 다 옷벗을 준비하고 있어! 소장님, 무혐의로 풀려난 태우를 조용히 바라보는 안영사. 엔딩은 내가 정해. 더 멋진 엔딩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받은 건 반드시 돌려주거든. 태우는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납치된 안영사.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안영사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박태우. 말해. 대표님, 안지영철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얼마 후 잠이 들었는데 전현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박태우, 난 네가 정규철뿐만 아니라 박진태, 송재섭, 조태성, 장건, 이지수, 이수연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넌 그 벌을 받게 될 거다. 누구야?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 엔진에 불이 난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낙하산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낙하산이 펼쳐져서 안심했는데 지상에 착륙하니 차량 한 대가 태우를 향해 돌진하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안영사.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제 신념처럼 제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환생한 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박태우에게 복수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박진태의 기억을 통해 박태우의 만년필엔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약들을 수면제로 바꿔놨다.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이주은의 기억을 통해 엔진에 폭탄을 설치한 후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송재섭의 기억으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박태우가 판돈을 키운 만큼 이슈는 더욱 커질 것이다. 드디어 지수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가 어떻게 여기? 이 시나리오의 엔딩은 네 몫이 아니야. 좋은 시나리오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 그러나 이제가 태우를 죽이려 한다면 죽음이 나서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결국은 이곳에 도착한 죽음. 진심으로 태우를 죽이려는 이재.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해준 말이 그의 살해를 멈추게 만드는데 지수야. 한편 태우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박태우에게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안영사는 지수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합니다. 그날 네가 내 손 잡아준 거지. 지수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영사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이제는 이제보다 안영사의 삶이 익숙한 것만 같네요. 글쎄야. 아, 지금 살찐 거 봐라. 야, 이 강나 새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안지영으로 살아갔다. 이번에도 범죄자들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여기서 끝일 수도. 병원에 입원한 후배와 가족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파? 여보. 슬기야, 아저씨랑 매점 다녀올까? 그의 딸을 데리고 매점을 향하는데 우리 아빠는 일하러 나갔다 오면 자꾸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사실 나도 아빠가 나갈 때마다 걱정돼요. 삼촌이 아빠가 나갔다 와도 안 아프게 한번 해볼게. 꼬마의 얘기를 듣고는 꼭 약속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몸으로 돌아왔지만 죽음이 묘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생명을 구하려고 내가 희생한 거라고. 네가 그래. 네가 누군데? 뭐? 네가 누구냐고. 어이없다는 듯 그를 다시 환생시켜버리는데 이제는 노숙자로 환생해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날 이런 몸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웃었구나. 내가 그동안 겪은 게 얼만데 이 정도 가지고. 뉴스에 나온 소식을 듣고는 안영사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내 장례식장. 우와,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안영사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누구도 이 노숙자가 그라는 건 알지 못했죠. 자신을 자책하는 후배 형사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리고 그날 그 순간 자신이 뛰어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뭐야? 당신 뭐냐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남의 인생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은 자기 자신일 때 가장 행복한 법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면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 2번만 더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지긋지긋한 환생의 징벌을 끝마치려 합니다. 빨리 쏴. 기억해? 이 게임의 끝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뭐든 바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멍청한 놈. 이번에 환생한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뭐지 이 남자? 그는 이제가 바라던 모든 걸 갖고 있던 남자. 뭔 상관이야. 빨리 끝내자. 남자가 차도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재가 태강그룹의 면접을 보러 가던 날이었죠. 저를 살려주세요.
공교롭게도 이제의 반복되는 환생과 태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었어? 모든 걸 다시 되돌리는 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에게 벌받은 인간들은 다 그랬으니까. 인간들은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차버리지. 이제는 이번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며 오히려 죽음을 모욕하죠.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네가 어떤 몸에 쳐넣든 빨리 끝내줄게. 더나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없게 된 이제. 엄마?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파트 1의 떡밥들이 파트 2에서 풀리는 이 희열이 정말 끝내주는 작품입니다. 물론 티빙의 풀영상을 시청해야만 풀리는 단서들은 아직 남아있기에 풀버전 시청을 권장합니다. 매 회마다 이제가 이번엔 누구의 모습으로 환생하게 될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청했는데요. 여러 인물의 삶을 거쳐가며 이제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관까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 스스로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인간의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죽음에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인간은 결코 태어남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 죽음은 이제에게 그걸 깨닫게 하죠. 그리고 자살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 만사를 해결할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게 만든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였습니다.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